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자취를 하게 됐을 때 일입니다. 한창 원룸을 구하던 저는 우연히 가격이 유독 싼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 반 두려움 반으로 자취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당시 자취방 현관문에는 도어락이 아닌 열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늘 책상 위에 두고 자는 그런 버릇이 있었는데 하루는 출근길에 보니 열쇠가 책상이 아닌 신발장 위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둔 거라 생각하고 대충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때 싱크대 쪽에 자연스레 눈이 갔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는 분명 아무것도 먹지 않고 출근을 했는데 싱크대 안에는 누군가가 음식을 해먹은 듯한 그릇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설거지를 깜빡 잊은 거라 그리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 있는 겁니다. 품에 안고 잠이 들었던 곰인형이 어느 날은 의자에, 어떤 날은 베란다에 있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잠가두었던 창문이 아침에 일어나면 활짝 열려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상황이 그쯤 되니 며칠 동안은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날이 밝은 후에야 겨우 눈을 붙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끔찍한 일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작은 새와 쥐 그리고 고양이나 개의 사체가 문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집주인에게 항의도 해봤지만 딱히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누군가 남의 집 문 앞에 동물의 사체를 가져다 놓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말도 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놨는데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영화 숨바꼭질에서처럼 누군가 우리 집에 몰래 살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봤지만 딱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집안을 한참 동안 둘러보다가 목이 말랐던 저는 한숨을 푹 내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가 살던 자취방은 부엌과 방이 따로 나눠져 있는 구조였는데 현관문 옆에 창문이 있어서 밖을 내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도 모르게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린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웬 검은 물체가 창문 밖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전 용기를 내어서 창문 쪽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자취방 현관문 앞에는 성별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소름이 확 돋으며 매일 아침 집 앞에 놓여진 동물의 사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침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조용히 신고를 했고 온몸을 덜덜 떨며 상황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쪽에 웅크리고 앉아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던 그 사람이 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그와 잠시 눈이 마주쳐 버렸고 너무 놀라고 당황했던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긴 머리를 하고 있던 수상한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절 빤히 쳐다보며 시익하고 웃더니 주머니를 뒤적여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 물건의 정체를 확인한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서 현관문에 달린 잠금 체인을 걸었고 있는 힘을 다해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습니다. 그 남자가 꺼내든 것은 바로 우리 집의 것으로 보이는 열쇠였습니다. 정말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눈물이 다 나왔습니다. 저는 빨리 오지 않는 경찰을 원망하며 죽을 힘을 다해 현관문을 잡고 버텼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그러자 덜컹거리던 문이 잠잠해지더니 남자가 어딘가로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경찰에게 그간의 일들을 모두 진술했고 경찰은 최대한 빨리 범인을 잡아주겠다고 했지만 그놈은 아직까지 잡질 못했습니다. 그놈은 대체 누구이며 우리 집 열쇠는 어떻게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동안 저를 몰래 지켜보면서 제 공간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던 걸 생각하면 아직까지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정말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내일 모레 30살 시청자입니다. 유튜브로 쌈무이님의 라디오를 처음 접해서 아프리카TV 팬가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늘 좋은 이야기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이모 할머니께서는 슬아의 딸 2분을 두셨는데요. 그분들은 저에게 이모가 되시는 분들이죠. 2분 중에 특히 큰 이모가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와 아주 각별한 사이셨다고 합니다. 이모 할머니께서 결혼을 늦게 하시는 바람에 큰 이모는 저희 어머니보다 한참 어린 동생이었죠.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을 하셨고 제가 태어나자 이모는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모는 늘 어머니 몰래 제가 평소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사주셨고 맛있는 것도 정말 많이 사주시곤 했습니다. 이모는 젊었을 때 강남 화류계 쪽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쪽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당시 저희 어머니만 아셨는데 그때 이모는 당시 사귀던 사람에게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모의 남자친구란 그 사람은 외도는 기본에 잦은 폭행과 욕설, 협박을 일삼으며 갖은 방법으로 큰 이모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중재도 해보시고 이모를 몇 번이나 말리셨지만 이별은 말처럼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같은 그 인간 때문에 이모는 종종 시퍼렇게 멍이든 얼굴로 저희 집으로 도망쳐 오기도 했습니다. 이모는 제가 7살이 되던 해에 결국 그놈과 헤어진 후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고 그렇게 행복한 날들만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어느 날 우리 집 방문 문고리에 벨트를 걸어 목을 매셨고 저와 사촌 누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모의 어머니신 이모 할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는데 이모의 자살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이모를 방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이모의 장례를 모두 도맡아 치러드렸죠. 그 후로 시간이 흘러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루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모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언니, 나 너무 배고프고 추워. 나랑 좀 같이 가자. 어? 그렇게 온몸이 흠뻑 젖은 이모가 나타나서 어머니께 계속 말을 건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특별히 종교도 없으시고 신기라고는 전혀 없으신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을 이모에게 시달린 어머니는 급기야 우울증을 앓게 되셨고 살고 싶지 않다, 잠을 못 자겠다, 확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끔찍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셨습니다. 실제로 팔목에 자해를 하신 적도 있었기에 전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주방에 있는 모든 위험한 도구들을 베란다 구석에 숨겨놓곤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외갓집에서 알게 되었고 외할머니는 수소문한 끝에 어머니와 절 데리고 용환 무당을 찾아 전라도 영암으로 갔습니다. 아이고, 사촌 동생이 아주 고집불통이야. 좋게 말해서는 안 떨어지겠어. 그런 무당의 말에 가족들 모두 크게 놀랐고 얼마 후 굿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저희 이모와 똑같은 말투로 하소연을 하며 울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그놈 멀쩡하게 잘 사는 거 보고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못 가겠다. 그놈 좀 죽여주라. 어? 아가, 이모가 너 그렇게 갖고 싶다던 장난감도 다 못 사주고 우리 아가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너무 미안하다. 그런 무당의 말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였던 제가 목을 놓아 울다가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이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제 걱정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른들의 이야기를 엿들으며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이모는 영혼 결혼식까지 하시고 좋은 곳으로 잘 가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 어머니께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모의 명복을 빕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은 한 사람의 영혼을 짓밟고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가족들에게 알리신 후에 필히 법의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